안녕하세요. 유관방 잔소리쟁이 안유미 원장. 수다쟁이 최미영 원장입니다. 요즘 진짜 너무 덥습니다. 네. 어린아이들 가정에서 일하면 아마 온열 질환에 대해서 걱정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애들 많은 자체가 아이니까요. 원래 열 많다. 네. 그리고 애들 바깥에서 많이 뛰어놀다 보니까 특히 아이들 또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뜨겁게 되면 한없이 뜨거워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 더위 같은 거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뭐 여름철에 뭐 더위에 이제 골골대는 사람들을 저희가 흔히 뭐 더위를 먹었다. 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네. 이런 온열 질환에 해당되는 게 일사병과 열사병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어린 아이들 경우에는 기초 체온이 높고 땀을 조금만 흘려도 탈수가 오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무더운 여름철에서 바깥 활동을 한 아이가 다른 증상을 보인다 그러면 아무래도 뭐 더위를 먹었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특히 이제 아까 온열 질환에 일사병과 열사병이 나오게 되는데 네. 정확하게 이게 어떤 질환인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진짜 애들은 더운 날에도 막 뻘뻘 뛰면서 보면 얼굴 뻘개져가지고 기초 체온이 높으니까 쉽게 열이 달아오르는 거예요. 근데 요즘 작년보다 더 더운 이 계절에 쉽게 열이 올라오니까 이거 병원을 꼭 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집에서 시원하게만 해주면 되나? 요거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좀 진짜 조심은 해야 네. 됩니다. 갑자기 오거든요. 네. 특히 이제 일사병이라는 것은 고온의 환경에서 오랜 시간 노출되면서 신체 온도가 37도에서 40도 사이로 치솟는 질환을 말합니다. 그래서 열나는 줄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열사병은 일사병과 달리 체온이 40도 이상 치솟고 네. 그리고 중추신경의 이상 증후가 나타나는 겁니다. 증상이 아무래도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네. 열사병이 조금 더 심하다고 볼 수가 그렇죠. 있겠죠.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사병은요. 일사병 같은 경우에는 구토, 두통, 네.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고 네. 동시에 많은 땀을 흘리면서 얼굴이 창백해지는 게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열사병은 무기력함, 그렇죠. 어지럼증도 여기 있긴 한데 네. 고토, 이게 의식장애 등의 조금 더 무거운 증상이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약간 더 실신 상태까지 그렇죠. 가는 그래서 거네요. 너무 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예. 저희가 이제 어린 아이들이 더위를 먹었을 때 의심되는 증상을 저희가 아까 일사병과 열사병으로 나눠봤는데 일사병의 경우에는 첫 번째 어지럼과 두통이 심한 경우, 네. 그리고 심장박동이 갑자기 빨라지는 경우, 네. 그리고 구토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네. 땀을 과도하게 흘리는 경우, 네. 그리고 얼굴이 창백해지는 경우, 이때는 일사병을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는 너무 바깥이 더우니까 아이까지 더워지는 상황이니까 그냥 이거는 일사병의 증상이고 아직까지는 뭐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이러지는 않네요. 네. 근데 이제 열사병에 의심되는 증상은 여기에도 두통, 네. 어지럼증, 네. 구역질이 나타나는 경우, 네. 그리고 의식이 의식처. 저하되고 네. 피부 자체를 만져보면 뜨거워집니다. 뜨끈뜨끈하고. 뜨끈뜨끈합니다. 네. 그리고 중추신경 자체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호흡이 느려지고 네. 혈압이 떨어질 수가 축 늘어지는 있습니다. 거네요. 늘어지죠. 네. 그리고 아이가 이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자꾸 쓰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드물게는 발작이라든지 경련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열사병이 일사병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게 열사병은 고열이 간세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24시간에서 72시간 뒤에 황달 증상을 동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신속하게 병원 내원이 필요합니다. 네. 이때 병원을 이동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응급처치를 해야 될 게 이게 체온을 내리는 게 일단 관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에어컨이 가동되는 실내 쪽으로 빨리 아이를 옮긴다든지 아니면 차 속에서 좀 시원하게 해주고 또 차가운 수건이라든지 찬물을 통해서 체온을 빠르게 내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시원하게. 그리고 이제 예. 또 원활한 혈액순환을 위해서 아무래도 옷을 조금 느슨하게 해야겠죠. 벨트라든지 뭐 지퍼 같은 거 좀 느슨하게 해서 네. 저희가 보통 아까 말씀드린 일사병은 조금 경미하다 보니까 체온이 내려가는데 30분 이내로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때는 뭐 굳이 병원에 갈 필요는 없지만 만약 애가 컨디션이 회복이 되지 않아서 조금 계속 처지는 게 있다 그러면 네. 병원에 내원해서 아무래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즘에 이제 열성 질환들이 유행을 하거든요. 아이들도요. 꼭 일사병 아니어도요. 그런 경우는 계속 열이 오르거든요. 근데 몸은 안 처지는데 열이 계속 오르니까 일단은 그냥 감기 증상이 있나 병원을 내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애들이 워낙 활동적이다 보니까 네. 요즘에 더워도 애들이 그냥 잘 놀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좀 집에서 들어갔으면 땡볕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꼭 놀이터를 지나가게 되면 저기서 또 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엄마들이 좀 가자 해도 어쩔 수 없이 하다 보게 되면 애들이 일사병이라든지 네. 열사병에서 온열 질환에 노출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조금 너무 더울 때는 어머니도 과감하게 조금 아이를 좀 지쳐시켜서
집에서 좀 데리고 들어가야 되든지 그죠, 시원하게 그리고 해줘야 돼. 평상시에 좀 수분 섭취를 조금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네. 평상시에 물을 조금 많이 먹어서 탈수가 되게 되면 아이가 곤란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야겠습니다. 네. 자, 이처럼 궁금한 육아 정보는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잔소리쟁이 안녕 원장, 수다쟁이 최명 원장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만나 뵙겠습니다. 육아는 한방.